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군요. 김상조 교수가 재벌개혁을 주장한 세월 참 깁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주장은 그저 이론으로만 취급됐습니다.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벌의 힘은 김상조 주장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킬 만큼 아주 막강했습니다. 재벌들은 그동안 너무 힘이 셌죠. 예. 힘이 센 게 무슨 죄냐. 죄가 됩니다. 그 힘은 정치와 거래하고 결탁한 대가로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재벌을 다 해체하고 회장들 다 구속하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좀 더 공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다 먹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조금 나눠주는 것을 그걸 경제라고 부르는 불공정한 우리 사회를 개선해 주길 바라는 거죠. 진보는 혁명해서 다 때려 엎자고 하는 거라고 그런 공포로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었던 그 프레임 이번 기회에 무너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크게 한 발 나아가면 다음 세대는 또 거기서 한 걸음 내딛기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김상조 교수의 권투를 빌립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원래 취임 초에 인사가 결국 어떤 사람이 이제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국정 방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화제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유난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깜짝 인사도 있고요. 예. 김상조 교수의 지명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게. 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려왔죠. 재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예. 옳게 왔다 이런 분위기겠죠. 예. 네. 그렇게 될 것만 같은데 되고 말았구나. 이런 분위기일 것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에 관해서 삼성이 상징적이니까 더 그런 거죠. 유일하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김상조 교수 저 인터뷰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좀 더 특별하고 예외적이다. 예. 그 법의 혜택을 입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혜택 입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흔히 불렸던 그 힘에 대해서 증언하셨죠. 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본인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만들 것인가 수준을 넘어서는 유일한 재벌이 삼성이어서 본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까지 가졌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래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지목해왔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론가를 넘어서는 것이 보통 이제 강단에서만 얘기하는데 이분은 예를 들면 삼성에 가서 강연도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그 앞에서 쓴소리도 하십니다. 예. 예.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현장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기업 쪽의 인사들하고 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무에도 강하고 특검에 가가지고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했죠. 예, 특검의 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검에 가서 삼성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 적용을 해야 정확하게 문제 삼을 수 있다. 예, 뇌물죄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재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자, 이 김상조 지금도 검색어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경제개혁연대 소장 교수 지명됐고 또 화제가 된 인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여성 헬기 조종사 출신의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 또한요, 깜짝 인사여서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김상조 교수는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이 피우진 예비역 중령 임명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더 훨씬 파격적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고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요.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였고, 최초의 보훈처장이었고, 관련된 일화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으로 유방암으로 이제 절제수술을 했더니, 사실상 강제퇴역을 당했죠. 예, 군에서 강제퇴역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제, 피우진 처장 내정자가 이게 왜 장애냐. 네, 소송을 거쳐서 복귀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보훈처장, 최초 여성 보훈처장까지 간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인데, 최초를 많이 단 분인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이라기보다 인상적인, 일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장성들이 술자리에 이제, 여군을 불렀다고 해요. 이게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그 일화로 전해 들은 겁니다. 그게 저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대요? 예,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일화가 뭐냐면 장성들이 술자리에 여군을 부르자 어쨌든 장성들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중령에게. 그러자 이제 피우진 중령이 어떻게 했냐면 명령하신 병력을 준비했다면서 여군들을 완전 문정을 시킨 다음에 총기를 다 휴대하고 그리로 보냈다고. 그래서 완전 문정하고 총 들고 갔다고 합니다. 명령하신 병력이 준비된 게 맞죠. 네. 여군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장성들의 시각에서 군인으로 대응한 거죠. 굉장히 잘한 대응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고. 네. 이거는 왜 저는 이 일화를 전해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상남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상여자라는 표현이 탄생해야 된다. 대단한 뭐라고 그냥 깡이죠 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인사를 통해서 제가 이해한 말은 뭐냐면 이번 정권이 상징을 참 잘 다룬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거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봇대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불필요한 규제나 뭐 전봇대는 다 남아 있습니다. 뽑히진 않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 인사를 통해서 본인 이번 정부가 나아갈 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상징들을 구체적인 인사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피우진 대령 같은 경우도 이제 부당한 해고 혹은 뭐 여성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또 심지어 그것과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상징을 잘 다루는 게. 초반에 국정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는 데는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의 베이스가 된 상징을 다루는 세련된 기법 이런 데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감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 인사들이 이제 주목받는 걸 넘어서서 잘 다룬다 상징을 굉장히 그게 최근에 국정지지도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두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5.18 기념식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기념식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재창 형식으로 불려집니다. 이 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도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부르고요. 또 촛불 집회에서 상록수를 불렀던 가수 전인권 씨도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소위 이제 합창을 허락하지 않은, 재창을 허락하지 않은. 그렇죠. 합창 형식으로 만든. 네, 노래는 허용하되 다 같이 부르진 마 이거잖아요. 이게 상징을 잘 못 다루는 전형적인 굉장히 유치한 방식의 제재거든요. 재창, 합창 뭐가 그렇게 차이 있다고. 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네, 불필요한 갈등을 불렀습니다. 네.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요.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이걸 듣고 누가 설득이 됩니까?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굉장히 유치한 주제였죠. 어쨌든 이제 재창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자료 역시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요. 정우영 청와대 외교안보 TF단장은 남아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10페이지 남겼다고 비슷한 뉴스네요. 네. 지금 근데 안보실장은 현직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김관진 실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왜 자료를 넘겨받지 않아서? 어쨌든 현 정부 내 공무원인데. 그래서 사드 문제에 관련한 미국과 협의 내용을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파악했다는 거죠? 네, 되게 황당한 이야기죠. 이상한 뉴스예요, 예.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지속 가능한 정부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거의 삭제되는 거거든요. 뭐 남긴 게 없으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핵심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뭐 조사해야죠. 당연히. 큰일 났네, 이분들이. 이 안 국장이 저희도 한번 다룬 뉴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참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얘기 나올 때 알고 봤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했다. 그 당사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소되기 전에 기소할 때도 얘기가 많았죠. 특검의 기소 내용보다 오히려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네. 예. 그래서 구속 안 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수사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속이 안 됐는데 유일하게 안 됐죠, 사실. 핵심 인물들 중에.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은 것도 부적절한 자리였는데 돈까지 줬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았다. 감찰 대상이 되죠. 자,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정윤회 문건 최초로 작성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최초 문건에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 씨의 구체적인 국정 개입 여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사 잘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다시 정윤회 문건부터 그 사건부터 되짚어보겠다고 했더니 그때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고 하는 내용이 문건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당사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 본인이 작성했으니까요.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나온 거네요. 뉴스가. 심지어 검찰도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 있는 문건이 그때 이미 있었고 그거를 검찰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반박하는 내용이네요. 네. 곤란하겠네요. 작성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검찰의 거짓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건으로부터 이게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요. 문건으로부터 출발해서 뭐가 조사되지 않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많은 등장인물들이 새로 등장하거나 혹은 이번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실은 뉴스에서 사라진 3인방, 문고리 3인방 중에 2인방의 이야기도 여기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수사가 되거나 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향후 진로와 당권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전 지사는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더니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했다면서 친박 진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문정 의원은 무슨 바퀴벌레가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정말 낯을 드셨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했던 사람들은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대선에 패배한 당은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분은 단순히 대선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당의 당권을 놓가지고 세력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걸고 큰 싸움을 벌이는 거니까 이 싸움을 굉장히 크게 번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선 전에 징계 조치를 받았던 친박의 핵심 인물도 다 징계가 풀렸고 그렇죠. 여론상의 지지도나 지명도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우세하지만 세력이 없고 그 지명도 대 세력의 싸움 같은 게 벌어질 텐데 세력은 없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게 뭐랄까요 파이터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파이터 기질을 보이는 글을 먼저 쓴 거죠. 바퀴벌레라고 이거 예. 참 같은 당내 의원들에게 쓰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네, 굉장히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랬더니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통령 낙선하면 정계 은퇴해야지라고 대받았고 뉴스공장의 성격과 굉장히 맞는 공방이네요. 저희가 이 공방을 앞으로 조만간 중계해서 이러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어느 순간 전열을 재정비하겠죠. 네, 6, 7월 달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저희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대화를 기록한 메모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에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했다라는 이 문제의 메모 외에도 추가로 코미 메모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들 메모는 의회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조만간 제출돼서 이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파문이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제는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이고 이건 뉴욕타임즈의 특종이네요. 폴리티코 특종입니다. 폴리티코 특종. 예. 말만 있다가 이렇게 문서가 나올 때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죠. 되돌아보면 이제 소위 김영한 비망록으로 부를 수 있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재임 당시의 회의 사항을 기록한 다이어리.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종범 실록이라고 부를 만한 100여 건에 50건이 넘는 98건 아닌가요? 총 다 해서? 아닙니다. 56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왜 98건으로 기억하고 있죠? 제 잘못을 하고. 수십 건의 다이어리 여기서 이제 사실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말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네, 문서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게이트로 상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작성됐던 문서들이 나와서 되돌릴 수 없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그 FBI 코미 국장이 해임되기 전에 만드는 메모란 말이죠. 네,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진 메모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야기를 써놨죠. 제가 보기엔 이 메모의 신빙성이 당연히 상식 수준에서 높게 여겨질 것이고 이 메모가 만약에 아직 공개 안 됐죠? 네, 있다라는 증언만 우선 나온 겁니다. 네, 메모의 내용이 대략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수사를 그만하라라고 대통령이 요구를 했고 FBI에 그런 내용입니다. 수사 좀 그만하지. 예.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좀 빼주지. 이런 내용을 워낙에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모든 걸 즉시 기록했다. 미팅 후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즉시 기록하고 그 메모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FBI 고위층한테 다 공유를 해버려서 나중에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 둔 상태인 거죠. 꼼꼼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FBI 국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탄핵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탄핵이 그냥 하도 지지도가 낮으니까 나온 얘기였다면 이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탄핵 국면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돌입한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워싱턴 DC죠, 정확하게. 예. 예, 주가 있으니까. 하여튼
워싱턴 주가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실 분이면 아닙니까. 어쨌든 DC죠, DC.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우진 처장 내정자가 이게 왜 장애냐. 네, 소송을 거쳐서 복귀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보훈처장, 최초 여성 보훈처장까지 간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인데, 최초를 많이 단 분인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이라기보다 인상적인, 일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장성들이 술자리에 이제, 여군을 불렀다고 해요. 이게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그 일화로 전해 들은 겁니다. 그게 저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대요? 예,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일화가 뭐냐면 장성들이 술자리에 여군을 부르자 어쨌든 장성들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중령에게. 그러자 이제 피우진 중령이 어떻게 했냐면 명령하신 병력을 준비했다면서 여군들을 완전 문정을 시킨 다음에 총기를 다 휴대하고 안에서 삼성이 상징적이니까 더 그런 거죠. 유일하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김상주 교수 저 인터뷰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좀 더 특별하고 예외적이다. 예. 그러니까 법의 혜택을 입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혜택 입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흔히 불렸던 그 힘에 대해서 증언하셨죠. 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본인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만들 것인가 수준을 넘어서는 유일한 자본이 삼성이어서 본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까지 가졌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래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지목해 왔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론가를 넘어서는 것이 보통 이제 강단에서만 얘기하는데 이분은 예를 들면 삼성에 가서 강연도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 앞에서 쓴소리도 하십니다. 예. 예.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현장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기업 쪽의 인사들하고 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무에도 강하고 특검에 가가지고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했죠. 예, 특검의 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검에 가서 삼성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 적용을 해야 정확하게 문제 삼을 수 있다. 예, 뇌물죄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재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자, 이 김상조 지금도 검색어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경제개혁연대 소장 교수 지명됐고 또 화제가 된 인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여성 헬기 조종사 출신의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 또한요 깜짝 인사여서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김상조 교수는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 이 피우진 예비역 중령 임명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더 훨씬 파격적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고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요.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였고 최초의 보훈처장이었고 관련된 일화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으로 유방암으로 이제 절제수술을 했더니 사실상 강제 퇴역을 당했죠. 예, 군에서 강제 퇴역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군요. 김상조 교수가 재벌개혁을 주장한 세월 참 깁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주장은 그저 이론으로만 취급됐습니다.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벌의 힘은 김상조 주장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킬 만큼 아주 막강했습니다. 재벌들은 그동안 너무 힘이 셌죠. 예. 힘이 센 게 무슨 죄냐. 죄가 됩니다. 그 힘은
정치와 거래하고 결탁한 대가로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재벌을 다 해체하고 회장들 다 구속하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좀 더 공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다 먹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조금 나눠주는 것을 그걸 경제라고 부르는 불공정한 우리 사회를 개선해 주길 바라는 거죠. 진보는 혁명해서 다 때려 엎자고 하는 거라고 그런 공포로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었던 그 프레임 이번 기회에 무너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크게 한 발 나아가면 다음 세대는 또 거기서 한 걸음 내딛기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김상조 교수의 건투를 빕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원래 취임 초에 인사가 결국 어떤 사람이 이제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국정 방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화제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유난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깜짝 인사도 있고요. 예. 김상조 교수의 지명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게. 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려왔죠. 재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예. 옳게 왔다 이런 분위기겠죠. 예. 네. 그렇게 될 것만 같은데 되고 말았구나. 이런 분위기일 것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의